19일 오전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밀양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검역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대책 마련 토론도 열렸습니다. 2025년 안동학 인문학술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동학은 안동과 인근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 의의를 찾는 학문으로 20년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예천에 2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 한맥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대구역에서 밀양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선로 인근 비탈면에서 구조물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상자는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일반 회사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나자 인력 119명, 소방헬기 1대 등 장비 17대를 투입해 현장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괜찮았습니까? 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열차는 12시 44분쯤에 다시 현장을 출발했고 현장 감식 등 추가 조치로 양방향 열차가 한 개 선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열차가 지연되면서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열차 운행 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관제센터의 열차 통제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작업자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 운행 중 해당 구간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제 통보나 현장 작업의 승인 과정에 인적 오류나 시스템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인 만큼 국토부와 경찰, 철도공사 등이 함께 합동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가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검역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나 배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회에선 대책 마련 토론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지역 사과 재배 농민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과체류 수입 검역 완화 논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 스스로 수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자국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 사과 수입 검역 완화에 대해 결세 반대하며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농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수입 절차를 전담하는 이른바 미국 데스크 설치 소식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협력 강화 취지일 뿐 추가 개방 절차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그 경제 대국하고 협상 토론에 올라간다 하는 자체가 참 우리나라에 믿어야 되나 믿을 수가 있나 정말로 정책이 참 답답합니다. 사과 농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과수산업과 지역 농가 전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우리나라 가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면 정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체류 수입 절차를 완화하거나 바꿀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단계를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혹은 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다만 이런 설명에도 자구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법적 보호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많이들 거론돼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사전적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무역 협상에 있어서 농업계가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통상조약법 등의 어떤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사과 생산의 60% 이상이 수입품으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쌀과 소고기 대신 과체류 수입 카드를 내준 게 아니냐는 과수농가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2025년 안동학 인문학술주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학술주간 첫날인 19일에는 고산 이유장 선생의 탄신 4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사상을 되짚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유교 정신의 본향이자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에서 2025년 안동학 인문학술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0년째를 맞는 안동학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 의의를 찾는 학문으로 행사를 통해 그 가치를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안동학은 안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면서 안동이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인 인문 가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견인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학술주간 첫날, 조선 중기의 학자 고산 이유장 선생의 탄신 4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퇴계 이황의 예학을 계승하고 심화와 발전시킨 이유장 선생.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의리에 정밀하고 우미한 곳은 앞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니 어찌 다시 군더더기 말을 지을 것인가. 말보다 실천을 중시했던 그의 삶은 시와 제문 등 남은 자료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과 멀리해서 자기의 공부만 한 그런 학자로 우리가 많이 조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변화하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고민이 많았던 학자 그리고 실천을 하고자 했고 독려했던 학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학술대회 2일차인 20일에는 예안학단에 대해 탐구하고 3일차인 21일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동의 독립운동과 인물들을 조명합니다. 대한제국기 경북에서 유독 많았던 자정순국자와 경북 북부 지역 최초 중등학교인 협동학교를 세운 동산 류인식 선생의 삶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을 깊게 들여다보며 지역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안동학 인문학술주간. 선조들의 치열했던 고민과 반듯한 삶이 지역민에게 자부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 한맥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맥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오는 2029년까지 미호 위락 유향단지 부지 6만 4천 제곱미터에 1,15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합니다. 예천군은 이번 투자로 호텔이 조성되면 약 1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컨퍼런스홀, 인피니티 풀 등의 시설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맥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한맥그룹 계열사로 이번 호텔 건설을 위해 신설한 회사입니다.
여름철이면 도심은 물론 산과 들에서도 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벌쏘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인 만큼 예방수칙을 지키고 대처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고창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 전날인 12일에는 서울 도봉산에서 4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는 9명입니다. 소방당국은 벌독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라시스 쇼크가 나타나면 1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119 구급대가 벌에 쏘인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7천여 건으로 2022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는 매년 13명 안팎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은 벌의 산란기로 개체수가 많고 공격성도 높아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밝은색 옷을 입고 향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작은 벌집이라도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집 발견 시에는 절대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큰 행동이나 이런 걸 할 시에 무조건 이제 쏘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꿀벌에 쏘였다면 벌침은 카드로 긁어내고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벌쏘임은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법과 대처법을 숙지해 여름철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청송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청송사랑화폐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 할인 행사와 민생경제 회복 지원 쿠폰 등으로 청송사랑 화폐 발행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안동 낙동강변 물놀이장에 3만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던 주말에는 하루 4,500명이 찾기도 하는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안동시는 올해 입구 분수터널과 워터슬라이드, 회전 물썰매 등 시설을 확대하고 대형 쉼터 공간을 확충해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동시는 내년에도 한층 더 개선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시정 만족도 및 행정 수요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이 안동을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안동시의 거주 여건에 대해 살기 좋다고 답했고, 가족과 직장, 자연 환경 등의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8.4%로 부정평가 10.8%를 크게 앞섰습니다. 긍정응답자는 원활한 소통을 강점으로 꼽았고, 부정응답자는 실생활 체감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안동시에 필요한 과제로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외에 여성 친화도시 정책 확대와 노인복지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 내용은 안동시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에이스리처시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체 질문지는 안동시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